제가 집 정리하다가 이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만화를 읽으면서인데, 저기 보이는 여기 하얀 책 위에 저쪽에 그 뒤에 있는 거 하얀 책, 저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지금 새로 나오는 민음사에서 새로 나오는 번역인데, 저것도 번역이 되게 좋고, 번역 때문에 우리가 못 읽진 않죠. 게을러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데 프루스트를 읽는데 읽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정독을 하려니까. 근데 보니까 만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화가 역자가 그때 정재곤이었는데, 그분이 저 어릴 때 제가 그 프랑스 소설에 의해 이런 거 들었었는데 그거 강의하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뭐 하시나 했는데 이거 하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냉큼 사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완의 사랑 뭐 이런 것들 만화로 있어서 보면서 같이 저 이제 소설하고 이렇게 읽고 하는데, 소설도 더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전쟁과 평화 만화가 나왔는데, 이것도 프랑스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뭐냐 얘들아. 그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폴레옹 전쟁은 그 1812, 1812년 조국 전쟁, 러시아에서 이름 부르는 이제 그 조국 전쟁은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졌잖아요. 러시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지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 건 진 거고, 나폴레옹이 패배한 건 패배한 거고, 이거는 소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하겠다 해서 이제 시리즈로 쭉 넣는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뭐 레미제라블,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정글북, 파리의 노트르담, 80일간 세계 일주, 크리스마스 캐럴, 우주전쟁, 천일야와, 마담 보바리, 오디세이, 이렇게 해서 아무리 그래도 프랑스 문학이 많기는 하네요. 여하튼 이제 우리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이제 버금간 혹은 그거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그 프랑스인들의 오만함, 도도함 그런 거를 또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만화라고 우리가 해도 되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내용이 트실해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이 글밥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림도 세세하게 되게 잘 그린 것 같고요. 피에르를 너무 아저씨같이 좀 그려놓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안경 낀 사람이 이제 피에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로프랑 뭐 아나토 꾸라긴이랑 해가지고 다 술 처먹고 막 노는 그 장면, 곰을 잡아다가 서커스에서 거기다가 경찰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타샤가 보리스하고 뽀뽀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진짜 나타샤인데, 이게 나타샤도 표현이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조금 이런 말 하는데 조금 아줌마 같이 이제 그린 그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걸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은 저희가 보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하면서 또 소설을 읽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자, 이렇게 뒤집어진 문자로 써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을 그려놨는데, 여담인데 나폴레옹은 뭐하러 러시아를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전쟁 이거를 보로지노 전투를 나폴레옹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이었는데, 자기도 물론 모르고 이제 그렇게 갔겠지만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소설을 쭉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이제 나폴레옹은 도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자, 근데 양측 모두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입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장군은 그렇다,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했다, 혼자서 도망쳤다. 그런 묘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자기 나라의 황제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그 영웅에 대해서, 전쟁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진솔하게 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프랑스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보로지노 전투도 이렇게 이제 그림 몇 컷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 놓은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많은 이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고 강 동편의 추위에 버려진 이들도 상당했다.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은 프랑스 병사만 1만여 명에 달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영웅적으로 그리기도 한다.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진짜 the truth is 그는 부하들을 슬픈 운명에 내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냥 죽으라 해버리고 그냥 지만 이제 톡 낀 거예요. 진짜로 되게 이제 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색도 하지 않고 이대로 이제 실은 건 참 잘한 것 같고 여기서 또 그 프랑스의 문화 수준이 다시 한번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여담인데 이 러시아는 진짜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요게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 전쟁이고요. 당연히 이제 프랑스가 졌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겨울이 이긴 거예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싸웠는데 겨울이 이긴 거예요. 날씨가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맞붙게 되는데 히틀러가 10살 정도 어리단 말이에요.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우리가 아는 이제 그게 있는데 진짜 인류까지 먹었다고 완전 도시를 봉쇄해버렸잖아요. 독일도 이제 되게 힘들었을 거고 서로 다 힘든 상황인데 보급 물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 뭐라 그래 참모들은 이 사람들도 정말 다들 훌륭한 장군이었을 텐데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제 안 된다 이거는 항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작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히틀러의 그 광기와 고집이라는 게 버텨 이랬던 것 같은데 완전 정말 치고받고 죽도록 싸운 거잖아요.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그러니까 광기가 만나서 이제 그런 일이 됐던 건데 말 맞다나 독일하고 소련이 붙어서 계속 싸워가지고 결론은 누가 내요? 그것도 겨울이 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면은 그 추위를 버티느냐 마느냐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버티거든요. 당연히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버티는데 이쪽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이제 추워가지고 얼어 죽고 뭐 하고 이제 이게 되게 문제인 거고 당연히 이제 추우면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고 근데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유배지 같은 경우에 저쪽으로 시베리아 완전 땅끝 이런 데로 보내도 혼자 낚시하고 뭐 하고 해서 다 살아남을 정도의 그런 게 있는 사람 원래 스탈린이 이제 혁명가였으니까 자 그렇고요. 결국 이제 이 프랑스가 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후일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화에도 살렸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피에르가 이제 돌아왔고 피에르가 이제 그 안드레이랑 친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드레이의 유족인 여동생 마리아 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 거기에 나타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둘이 이제 아이 컨택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둘이 여기 나타샤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되고 뭐 이제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지. 둘이 너무 이제 사랑에 빠지고 마리아는 나타샤가 오빠를 그렇게 빨리 잊고 새로운 사랑에 이제 이렇게 빠져드는 걸 보고 놀라워하기까지 하는데 몇 달 후 나타샤는 피에르 베조프 백작과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의 이제 초록빛 화면만으로 이제 만화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그 뭐야 나타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영상에서 되게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안드레이 볼콘스키와 리자 그 아기 나타가 죽은 공작 부인이 낳은 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거. 얘가 또 피에르 베조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저씨를 아빠 친구니까 그걸로 소설이 끝난다는 거. 그거 이제 참 중요한 것 같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화인데 그래픽 노블 만화인데 여기 보면은 그 해설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물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길지 않으면서 뭐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짚어가지고 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으로 읽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뭐 러시아어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번역본으로 읽더라도 다 읽으면 좋죠.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꼼꼼히 정독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뭐뭐뭐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접근을 하고 제가 아까 그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작품에 가까워지는 거. 왜냐면 인물들을 우리가 또 많이 알게 되잖아요. 스토리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가까워져서 원전에 다가가는 걸로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읽어보니까 좀 재미도 없고 이거 뭐 맨날 귀족들 나와가지고 뭐 춤이나 추고 뭐 청혼이나 하고 뭐 파혼하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이야기는 아예 재미없어. 그럼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제 가도 되고 근데 이제 고전이니까 보통 이제 고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한테 보답을 해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그 프루스트 만화책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책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프루스트 읽기를 멈췄거든요.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한 2년 전까지는 꼬박꼬박 읽고 있었는데, 네, 보바리 부인 읽는다고. 아무튼 이제 다시 그 소설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